자, 이제 10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에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a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알파 플러스 로그 a의 베타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이때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a하고 알파가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요. 밑이 지금 a고요. 그 다음에 진수에 있는 것이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걸 딱 봤을 때 로그 a의 알파 베타겠구나 라는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a라고 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x의 값이 뭐 2차니까 두 개 나오겠죠. 두 개를 각각 구한다. 근데 각각 구하려고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죠. 또 근해 공식을 써요. 근해 공식 뭐 한번 해볼까요?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그 값을 뭐 또 다시 빼고 그 다음에 또 얘는 곱해야 되니까 또 곱하고 이럴 것이냐.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수학은 이렇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두근에 대한 곱도 있고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을 근으로 하는 하나의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x에서 알파 빼고 x에서 베타를 빼서 이게 0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될 수 있는 2차 방정식이겠죠. 얘를 한번 풀어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될 거예요. 이거 실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x 베타 x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x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식은 이거였죠? 그러면 x제곱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a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가 되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을 개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은 여기서 알파, 베타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의 a는 1이죠. 1. b는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얘는 c가 5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알파, 베타는 1분의 5니까 5죠.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합이거든요. 자,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라서 마이너스 5는 5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를 못 구하잖아요. 자, 이 차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가운데 것만 2 알파 베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구해주는 거죠. 아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니까. 그럼 얘는 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25 빼기 20이라서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5라고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 루트 5가 돼요.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루트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다 구했습니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로그
a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루트 5의 5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루트 5는 2분의 1 제곱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2죠. 그래서 2의 로그 5의 5 해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기본 개념도 있었고요. 그걸 이제 복습도 했어야 됐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의 값도 계산해야 되고 하는 좀 다양한 개념들이 섞여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세수가 주어졌는데 얘는 첫 번째 거 A 같은 경우는 일단 2에 로그가 있는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B하고 C는 로그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밑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의 값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캐치냐? 3은 81 루트 3을 3에 대한 거듭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81은 3의 4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 64 루트 8도 마찬가지로 2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간단하게 뭔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그 안 낀 값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해볼게요. 얘는 2에 1 플러스 로그 2의 4예요.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2죠. 얘는 로그 2의 4였어요. 그럼 얘는 2의 로그 2의 2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면 8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얘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2의 3 로그 2의 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2하고 4 곱해가지고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결국 얘는 3이 된다는 거죠. 왜? 로그 2의 2는 1이니까요. 그럼 이 값은 이제 8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로그 3의 81은 3의 4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로그 3에 얘네끼리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2분의 8이 되고 더해주면 2분의 9가 됩니다. 앞으로 나오면 2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C는 이 로그 4를 한 번에 표현하고 싶은데 8이 4의 거듭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인데요. 루트 있기 때문에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하고 2분의 3을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2가 되죠, 6이. 둘을 더해요. 그러면 2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2의 2분의 15제곱. 이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앞에 2는 있었고요. 지금 밑에 있는 2라고 하는 이제 지수는 앞으로 나갔을 때 역수로 나가 2분의 1. 그 다음 얘는 진수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나가죠. 2분의 15. 그래서 답은 2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C가. 그럼 이제 8하고 2분의 9랑 2분의 15랑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6이니까 A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C죠? 그 다음에 B죠? 이렇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거꾸로 돼 있지만 A가 가장 크고 C 중간 B 요 순서인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보는 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풀이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수업 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2의 7이라고 하는 것의 정수 부분 A고 소수 부분 B라고 했는데요. 일단 정수 부분이 뭐고 소수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로그 2의 7이라고 하는 건요. 이 7이 지금 2의 거듭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뭐 4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로그 2의 제곱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2의 제곱 다음에는 2의 세제곱이 있겠죠. 왜? 정수로 나갈 수 있는 거는 2 다음에 3이니까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제곱은 바로 2의 제곱이 4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로그 2의 세제곱은 8이죠. 로그 2의 8. 그래서 로그 2의 8이 되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 바로 로그 2의 7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2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3이라고 했었어요. 왜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로그 값인 거예요. 그럼 얘는 2. 얼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2. 예를 들어서 4, 5, 6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서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2죠. 소수 부분은요? 0.456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2.456을 예를 들어서 x로 치환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은 2라고 쓸 수 있지만 소수 부분을 이 값과 정수 부분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2.456에서 2를 빼면 0.456 나오는 것처럼 x에서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얘는 로그 2의 7이었어요. 정수 부분이 2라는 거 2하고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근데 얘는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소수를 0. 몇몇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게 A고 이게 B래요. 그러면 4 곱하기 구하라는 거에다 넣어보면 3의 제곱 플러스 2의 로그 2의 7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요거 푸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은 로그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 2의 7 빼기 2를 로그 2의 제곱인 4라고 쓸게요. 그러면 로그 2의 4분의 7이 되겠죠. 자, 요거 로그 2의 4분의 7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얘하고 얘 자리 바꿀 수 있다. 자리 바꾸면 뭐가 좋은데요? 이치 2고 올 애도 2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2의 장점은 바로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9 더하기 4분의 7 곱하기 4가 되는데요. 이거 통분하지 마시고 그냥 분배하세요. 그럼 얘는 36 플러스 7이 되니까요. 4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먼저 이거 듣기 전에 먼저 항상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